실조에서는 인형의 집을 약간 좀 다르게 만들어봤습니다. 저도 인형의 집 설명하는 건 처음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 인형의 집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이쪽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지금 피난 계단층을 구현해놨고요. 물론 계단은 없습니다. 오른쪽은 우리 층. 사실 저는 처음에 좀 낮은 3층 주택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형님들이 약간 복층형 생활형 오피스텔로 만들어드려서 일단 상성은 더 크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의 발화점을 저희가 둘 거고, 이 발화점에서 우리가 일단 중요 포인트는 성장기부터 쇠퇴기까지 우리가 화재 성상을 관찰하면서 첫 번째로 연료 지배형 화재에서 환기 지배형 화재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화염의 기류가 어디 쪽으로 형성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충류, 뭐 난류, 그 다음에 BID, 그러니까 양방향, 단방향 이런 기류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롤오버,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FGI 뭐 구현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요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전술에 따라서 이 화재 성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공기 유동으로 뭐 저희가 학자마다 다른데 뭐 에어트랙, 뭐 플로우 패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저희 공기 유동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흐름이 우리가 어떤 전술을 펼쳤을 때 어디로 방향이 바뀌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문을 다 열고 그 연료죠. 근데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가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연물에 점화를 할 때 잘 붙기 위해서 문을 일단 다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집은 OSB 합판으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 합판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나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으깨서 보시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드 재질로 붙여놨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성이 잘 나오고, 이 OSP 합판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붙였지만 속은 다시 수직으로 세워서 한 번 더 떼놨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뭐 PB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더 강해서 저희는 이 OSB 합판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지금 가연물들을 저희가 한 10개 정도 집어넣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연을 할 때 조절을 좀 해가시면서 가연물은 적재를 해서 화재 성상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설명해주세요. 여러분 이쪽 연기 보이시나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이 하얀 연기는 여러분들 이 OSP 합판 자체가 음식으로 비하면 어묵같이 이렇게 뭉쳐놓은 합판이다 보니까 여기 안에 머뭇고 있는 수분이 지금 기화돼서 나오는 형상이고, 보통 저희가 이 고체 연료는 100도에서부터 우리가 열 분해를 시작하고 350도 이상일 때 이제 화염이 붙어서 보통 이렇게 불꽃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불이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다. 문 닫아주시고 토치 잠깐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거 제가 처음에 교육 받을 때 저는 충류랑 저기 난류가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설명할 때. 근데 이제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저희 토치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연료를 틀어서 산소랑 혼합하잖아요. 그러면 적정 비율이 되면 이 충류는 굉장히 시냇물 흐르듯이 졸졸졸 흐르는데, 산소량보다 연료량이 많아지면 굉장히 소용돌이 치면서 기체가 요동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토치로 생각해서 충류랑 난류는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붙었죠. 벌써 롤오버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롤오버 때는 진입을 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한번 손을 넣어서 이 중성대 아래가 음압이 제대로 형성됐는지 좀 봐보겠습니다.
조금 뜨겁네요. 네, 조금 뜨겁습니다. 아, 넣지 마.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확히 보이시죠? 이제 롤오버를 지나서 이 롤오버들이 화염이 열 방충열이 세다 보면 아래쪽으로 복사열이 확대돼서 전실이 이제 전실화재로 번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쪽 보면 고체 연료 세워놨죠? 요거는 저희가 지금 이 3층을 확장형으로 생각해 두고 이쪽에 커튼이 있다고 가정해서 위쪽 고체 연료라도 불이 붙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쪽 고체 연료를 배치해놨고, 우리가 이 코안다 효과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에 이런 연필을 대놓으면 우리가 생각에 아래쪽으로 흘러야 되지만 수돗물을 틀었을 때 이 연필로 따라서 물이 흐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코안다 효과는 이쪽 벽면을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코안다 효과라고 합니다. 자, 잠깐 닫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연료지배형 화재에서 한번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불이 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열어주실래요? 자, 꺼지게 되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연료지배형 화재, 그러니까 FC에서 우리가 환기지배형 화재, 산소에 의해서 우리 꺼지고 켜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점화해 주세요. 이제 점화를 해서 위쪽 코안다 효과로 인해서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꺼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화해 주세요. 네, 정말. 네. 우리 이쪽 상층부로 확대되면 어떻게 꺼야 될까요? 위로 확대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장님, 네, 상층부로 확대될 때 어떻게 꺼야 될까요? 확대가 안 되게. 물로 꺼야죠. 예? 물로 꺼야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제가 두 가지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쪽에 저희가 방수포를 한번 쏴볼 겁니다. 이 안쪽 열게요. 안쪽 열어주세요. 그리고 물 좀 계속 뿌려주세요. 첫 번째로 저희가 방수포를 가정해서 쏴서 이 기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쪽 스팬드럴 부분 쪽에 방수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성상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쪽 방수포 한번 쏴주세요. 자, 이쪽 잘 주목해 주시죠. 너무 많이, 조금만. 자, 보시면 기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쪽에서 나오던 그 공기 유동 흐름을 방수포를 보통 쏘면 같이 공기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쪽 분출되는 화염구를 다 덮음으로써 반대쪽 출입구를 통해 이 피난 계단층으로 역류해서 기체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번엔 스팬드럴 쪽에 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팬드럴 이쪽 부분에 기류를 한번 바꾸겠습니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이 기류 한 번만 바꾸세요. 자, 잠깐 기류를 바뀌어서 닫았고요. 다시 열겠습니다. 자, 이쪽 스팬드럴 부분에 이쪽에 지금 완벽히 저희가 구사되지 않았지만 이쪽 위쪽 스팬드럴 부분 쪽으로 쏘면 나오는 기류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근데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쪽 스팬드럴 부분에 너무 과도한 주수를 하다 보면 이쪽 아래쪽으로 에어 커튼이라든지 어떤 워터 커튼 같은 게 형성돼서 다시 역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스팬드럴 부분에 주수를 하실 때에는 적당한 주수를 하셔야 된다. 그거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위에 붙는 거. 위에 고체 연료에 불이 붙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닫아주세요. 토치 한번 주실래요? 토치. 원래 안쪽으로 좀 더 코안다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붙어서 인위적으로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가 코안다 효과로 인해서 상층부로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쪽 출입구를 열어서 배연 전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출입구를 열었을 때 이쪽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화염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만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선착대가 도착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 주 출입구, 그러니까 2층 화점 측의 출입구를 닫고 어떻게 배연 전술을 할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닫아주세요. 2층 출입구 닫아주세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아유, 다 열심히 하고 있어. 포집이 안 돼요. 조금만 열게요. 일단 포집을 좀 해서 전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선착대가 도착해서 이쪽 출입구를 닫겠죠? 이제 한번 닫아주세요. 닫고 문 닫아주세요. 자, 우리가 선착대가 도착을 해서 우리 배연 전술 중에 하나인 문 통제를 통해서 이쪽 피난 계단층에 더 이상 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자연 배기를 했을 때의 그 배연과 우리 그 송풍기를 이용해서 양압 배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배연이 되는지 그걸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화살표 방향 잘 보고 해. 닫았나요? 오케이,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자연 배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네. 옥상층 문 조금만 개방해주세요. 네, 개방하겠습니다. 아래쪽도. 자, 이때 중요한 점은 양압 배연할 때는 1층 개구부의 크기와 2층 개구부의 크기가 1대2 최대한 1대3 이하로 하셔야지 이 양압 배연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보시면 속도가 어떤가요? 좀만 더 닫아주세요. 네. 제가 일부러 세게 안 열겠습니다. 너무 많이 빠지니까. 그렇게 빠르진 않죠? 이쪽 배연 속도가. 그러면 저희가 그 송풍기를 통해서 양압 배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 보시면 배연이 훨씬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 열어주세요. 벌써 연기 다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자, 됐습니다. 자연성 가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겠죠. 그나마 시야가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구조대원들이 하점층 말고도 상층부라든지 인명 검색을 할 때 훨씬 유리하게 인명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점화를 해서 백드래프트 한번 일어나나 안 일어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시 점화를 하고 토치 한 번만 주세요. 저희가 재점화를 할 때는 안쪽에 지금 열 방출량이 상당히 쌓여 있기 때문에 점화 속도가 처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요 우리 미연소 가스가 혹시 점화되는지도 한번 토치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둡지 않죠? 연기 색깔이 지금 붙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닫아주세요. 너무 많이 나. 조금 불안전 연소로 만들어서 이 미연소 가스를 타는지 안 타는지 한번 꺼주실래요?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바로 나왔어요. 자, 이 지금 어두운 가스층에 한번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아니 바로 하면 FGI입니다. 보시면 바로 불이 완벽하게 붙진 않지만 아직 연소 범위보다는 도달을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불이 붙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가스층을 좀 더 포집을 해서 백드래프트가 우리가 출입구, 우리 현관문 출입구는 이쪽이지만 이 정면 쪽이 출입구라고 생각하고 소방관이 급작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모을게요. 자, 닫아주세요. 자, 열었을 때 뻐끔뻐끔 나오죠. 맥동 현상을 관찰할 수 있고 소리는 안 나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큽니다. 자, 열어주세요. 열면 이렇게 백드래프트가 시전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꺼졌죠? 네, 이게 왜 꺼졌을까요? 지금 위쪽에 있는 미연소 가스들이 다 타버려서 꺼진 거겠죠? 네,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보여줄 거 있나요? 아니,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소방 전술은 여러분의 어떤 개인 역량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단순히 수관을 전개해서 일원화적인 소방 전술을 펼치기보다는 어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술을 펼치셔서 다른 대원분들의 안전을 도보하면서 신속한 화재 진압을 하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영화 걸었을 때불 느리고 들어오는 거. 그거 안 해.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매한. 자, 주수하는 거 그렇죠? 빨리 좀 붙여. 불 다시 붙여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게 이쪽에 이제 화점실이잖아요. 화점실에 불이 들어있을 때 소방관은 어디 쪽에서 주수를 해야 될까요? 여기가 지금 양압배연이라고 했을 때 어디 쪽으로 주수를 해야 될까요? 실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 밖에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선착대가 도착해서 양압배연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수를 하게 된다면 문 밖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 밖에서 하게 되면 이쪽은 지금 양압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양압에 의해서 이쪽도 클리어 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압 플러스 우리 수관으로 방수를 하게 되면 또 양압이 같이 이루어지겠죠. 밖에서 기류를 안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해야지 어떤 수증기에 의한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룸이 아니고 3룸이다.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주수하는 것보다는 방 문 바깥쪽에서 주수를 해야지만이 이 기류들, 이 안에 이 뜨거운 기류들에 의한 화상을 조금 더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만해. 잘했어.